안녕하세요, 여러분. 재경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영어 강의들에 대비해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달리기 전에 커피 준비되셨나요? 메모 준비되셨나요? 자, 스크린샷 오늘 할 거 많습니다. 네. 저 오늘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자, 이제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커버할 게 많아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 비대면 수업을 위한 must try digital tools 하고 저의 수업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부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많이 답답하셨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커버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퀘스천들을 조금 미리 받기는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을 조금 모아놓고 강의 중간중간에 녹여서 대답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하고 계신다 아니면은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좀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녹여내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네. 울고 싶으시죠? 네, 그 마음 압니다. 네, 지금 모든 선생님들, 원장님들 다 울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짝반짝 아이디어 제가 오늘 마구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울고만 있지 말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보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팬데믹 시기 영어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 재경쌤의 untact. 자, untact가 아닙니다. untact입니다. 수업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산타 클래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빅박스, 특히 저는 이제 웹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주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액티비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웹 버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단연 조금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것들로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네, 카훗 그리고 클래스 도조 이렇게 3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겠죠? 네. 그리고 저만의 이제 화상 대명 수업 이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밍을 하고 데일리 루틴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팬데믹 시기 교육의 핵심. 자,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마침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데믹 시기의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 우리 아이들 세대를 겨냥하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저희도 미래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쵸? 우리에게 미래가 없나요? 있죠. 네, 그럼 저희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빠른 적응력, 그리고 창의성, 공감, 협력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그냥 다른 세대에 놓고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팬데믹 교육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굉장히 퀘스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빠른 적응력을 해야 되며 창의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며 공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협력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퀘스천들이 생기는 거죠. 자, 빠른 적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마냥 좀 그냥 휴원을 할까? 그냥 이것이 최선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거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일단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다른 분들하고 또 공감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우리에게 다른 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팩터들이 존재하시죠. 하나는 이제 학생들, 그쵸? 학생들 하고의 공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공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창의성은 나의 창의성과 아이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구분지어서 이거를 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협력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와 우리 영어 교육하고 이제 핵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나름의 정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 고3은 조금 제외하고요. 대부분 좀 많이들, 대부분은 아니고 좀 많이들 인강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학원은 이제 문 닫거나 내지는 조금 꺼려하게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요. 꺼려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공부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인강으로 갔는데 우린 다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선생님들? 네. 일방적인 학습에는 한계가 언제나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알죠? 비디오입니다. 자, 지금 학교에서도 일방적인 학습을 좀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방적인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밍글밍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집에서 그냥 인강을 듣고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 리소스들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많이 해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퀘스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방적인 학습의 한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3개월 같은 경우에는 60%가 안 되네요. 60%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4년쯤 됐을 때는 대략 한 30% 정도 되고 있나요? 10년쯤 됐을 때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외우거나 뭔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는 이 정도 감소를 한다? 이거보다는 어떤 교육의 핵심,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기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core value들을 기억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이 정도는 조금 후하게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알죠. 이제 단어, 특히 이제 문장, 뭐 이런 부분들을 외우게 하면 사실 그래프는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떨어지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일반적인 학습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졌을 때 아이들에게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압니다. 알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캐나다의 교육을 봤습니다. 불행을 가르치는 교육 해서 굉장히 좀 독특하죠. 1번,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팬데믹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한 것임을 일깨워주고요. 위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와 가정의 대처 상황, 그리고 예방수칙을 알려줌으로써 두려움을 줄이게 되는 거. 사실 이거는 저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가능한 한 일상적인 스케줄을 유지할 것. 자, 위험을 많이 이제 감수를 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한다? 아니죠. 네, 위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스케줄을 유지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캐나다는 이렇게 교육을 했대요.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사교육이죠. 사교육에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좀 비슷하게 가볼까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수업들을 몇 가지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팬데믹 시기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도움이 많이 됐고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조금 영어 교육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 교육의 핵심이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 영어 교육의 핵심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라고 해서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자, 빠른 적응력. 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휴원을 할까? 비대면 수업을 할까? 자, 두 개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자, 휴원. 일단 마음은 편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틀, 3일 지나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 바로 뭐냐면요. 저는 휴원을 안 했어요. 네. 여름에 제 여름방학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을 쉬었는데 휴원을 하지 않고 여름방학을 쉬었어요. 수업은 수업대로 가는 거고 저의 스케줄에 맞게, 그러니까 저의 원의 수업의 스케줄에 맞게 쉬어야 될 때는 쉬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휴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지금 애들이 액티브하게 굉장히 100%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지금 아이들을 양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면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교육 부분이 많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인 시간량, 그죠? 시간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학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노신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금 다운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성인들도 그러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그렇게 되면 지금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를 느끼고 있냐면요. 봄에 한번 강타했잖아요. 그리고 휴원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때 봄이라고 하긴 그렇고 3월쯤이었죠. 네, 한번 이 줌으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산타에서 세미나를 한번 드렸어요. 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휴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부를 했던 애들하고요. 안 하고 자체 휴원을 했구나. 그쵸? 자체적으로 그냥 공부를 조금 쉬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저는요.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은 아니죠. 이제 온앤오프랑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퇴원율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놀랍죠?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여름쯤부터 너무너무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애들을 놓을 수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을 와가지고 다 받을 수 없죠. 저는 다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이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정말 그 공백 기간이 너무너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아이들과 그리고 조금 쉬었던 아이들 간의 이 교육의 차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이거는 비단 어느 학년이라고 얘기하시기에는 국한돼 있나?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다 까먹었고요. 자, 중학년,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됐어요. 그 전에 배웠던 것들도 많이 기억 속에서 안녕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과 계속 공부를 했던 아이들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간극은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지금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요. 내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쯤 됐을 때 1학기 됐을 때 아이들은 이제 정말 그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질 거라는 거를 저도 알고요. 학생들도 알고요. 학부모님들도 알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시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최선책은 무엇인가? 비대면 수업이 최선책인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면 비대면 수업이 최선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창의성을 발휘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 창의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기존 학습 방식을 온라인화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카피하셔서 조금씩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창의성은요,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아이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이들보다 나이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 부분을 못하냐?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하나 딱 잡아서 해보고 또 어떤 반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똘똘한 애들. 네, 똘똘한 애들이 있는 반. 그나마 이 반은 좀 애들이 잘할 것 같아. 그 반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일주일 해보시고 그 다음은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자,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이들이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시죠? 네, 지금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비디오를 시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알고 어떤 숙제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인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줌으로 약간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수업을 직접 해주시는 케이스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하고 저희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머님들이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한 기대보다 저희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아시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캐치해서 액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어떻게 하시면, 자, 어머니 이러이러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지금으로서의 최선은 지금 비대면 수업이 최선입니다. 자, 아이가 지금 전반적으로 학습이 굉장히 루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습이 게끔 만들려면 비대면 수업으로 해야 되고요. 어머님께서 해주실 것은 많이 없습니다. 체크해주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다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만약에 핸드폰이 좀 잘 안 된다거나 내지는 인터넷이 잘 안 된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안심을 하세요. 일단은 영어는 오케이 됐어 이제 이런 거죠. 네, 자, 다른 분들을 조금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했더니 다들 이러세요. 영어는 괜찮은데 다른 과목들이 점점점 이러시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저는 영어는 괜찮은데 쭉 해왔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그 비교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건 됐는데 저거는 어떻게 하지?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원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3 factor들이 있습니다. teacher, student, parent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arents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감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드리고 저희는 영어 교육은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머니, 영어 교육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다른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저한테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공감과 그죠? 상담 커멘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들아, 우리가 불편하지, 그지? 불편한데 지금 그래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희한테도 좋아. 자, 너희가 지금 4학년이잖아, 5학년이잖아. 내년에 몇 학년이 되니?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자, 곧 있으면 중학교 1학년이네.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은 이래도 배워야 될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레벨들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던 대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도 끄덕끄덕해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공감을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셋은 다 한 팀이야. 자, 이 상황을 잘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제를 하나하나 체크해주기 힘들지 않나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저는 카톡으로 받고 있어요. 카톡으로 받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 있다가 하나 말씀드릴 그 앱
혹은 웹 버전으로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카톡으로 보내면 저희 애들이 이제 숙제가 조금 양이 있으니까 거의 막 20장, 30장의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일단 대충 봐요. 일단 지금 하고 했네,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요것만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봐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래서 카톡으로 소통을 먼저 after class 한 다음에 보내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덜 된 것 같아. 이거는 잘했다. 그래서 이제 커멘트를 조금 남겨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저는 unchecked가 아니라 unchecke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우리는 커넥트 되어 있습니다. 자, P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했을 때 조금 소개를 해드린 디바이스, 저만의 디바이스가 있어요. 저만의 디바이스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요 Surface인데요. Surface 기능 이제 이거 한국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화면이 터치가 돼요. 네. 화면이 터치가 되고 요즘에 터치되는 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터치가 되는데 이건 좋은 게 전용 펜이 있어서 굉장히 필기감이 좋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몇 시간이고 한 3시간, 4시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얘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PC로 넘어갔습니다. 네, PC로 넘어갔고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좋은 거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얼굴에 블러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좋은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과 PC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상 프로그램은 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이패드 연동해서 펜들 같이 사용하신다는 분, 네, 매우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 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으십니다. 판서 프로그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반 태블릿,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써지죠. 네. 그래서 제가 2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줌으로. 하나는 이제 PC나 노트북으로 해서 제 얼굴이 보이고 메인 화면으로 쓰는 게 있고요. 판서를 필요할 때는 이 태블릿도 이미 같이 이제 줌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판서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문법이나 뭐 라이딩 같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판서가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 태블릿도 되고 저는 가끔씩 뭐 좀 잘 안 되거나 내지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핸드폰도 꺼내요. 네, 핸드폰도 꺼내서 그걸로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 있을 것 같으면 네, 합니다. 패드 같이 써 에코가 심해집니다. 패드로 들어갈 때는 모든 음량을 다 꺼주셔야 돼요. 이거는 팁이죠. 네, 드리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판서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퀘스천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저는 어지간하면 무료 프로그램을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미 조금 저희한테 익숙한 것들을 조금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요. PC를 윈도우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고 있어요. 화이트보드인데 이거는 무료예요. 그냥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요. 구글에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무료 적혀 있죠. 네. 자,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냐면요. 정말 우리의 판서, 화이트보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사용하면 좋은데 여기에 PDF를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배경색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네, PDF 불러오기가 있거든요. 저는 영어로 지금 버전을 쓰고 있는데 내보내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플러스네요. 네, 플러스에서 자, 여기에 PDF도 가져올 수 있고 월드도 되고 쭉 떠요. 그럼 여기다가 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색깔별로 이제 펜들이 이게 딱 기본 그거예요.
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적어 보는 거죠. 네. 네, 사이즈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무한대예요. 자,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쭉 써요. 밑으로 또 내리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이 옆으로 잘 안 가지네요. 네, 그래서 지우개도 있고요.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고요. 요런 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판서, 저 딱 이거 샀어요. 전 좀 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네, 이제 펜 타블렛하고 휴이온 해가지고 5만 원대. 저는 7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네, 요거 하나 두시면 PC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아이들하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네, 휴이온 아까 그 화이트보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판서 쓰는 거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웁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판서를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태블릿 핸드폰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 4만 원 주고 사서 소리 클리어 좋아요. 네, 저도 마이크 따로 씁니다. 웹캠으로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아이들한테 저희는 아이들한테 전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하나 정해줬어요. 뭐가 딱 필요하냐면 그 친구들은 웹캠도 중요하긴 한데 웹캠을 싼 거. 그죠? 한 2, 3만 원 선? 굉장히 많습니다. 2, 3만 원 선에서 그냥 어머니 이거 그냥 구매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근데 저희한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지금 다른 수업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줌으로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USB로 꽂을 수 있는 헤드셋이 있어요. 보통 게임용으로 많이 나와요. 화려합니다. 불도 반짝반짝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는 구매하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오래 써서 조금 한 3, 4만 원대로 제가 골라가지고 어머니 집에 없으시면 요걸로 사주세요 하면 그걸로 수업을 들어오는데 소리 굉장히 클리어하고요. 아이들도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하죠. 자, 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타클래스, 빅바스, PC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네, 클래스 카드, 웹 리소스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런데 가장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이것저것 구비 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워낙 기계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만 딱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았어요. 약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조금 좋은 거 쓰고 싶어서 그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안에서 모든 장비가 구매가 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제가, 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3월쯤에 네, 지금 중화상대면으로 영어 수업하기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세미나를 다시 보시면 줌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안다고 가정하에 조금 더 활용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빅박스 웹 버전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훈훈한 김종원 연구님께서 아주 훈훈하게 세미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만의 언택트 수업의 특징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강 없는 수업입니다. 자, 클래스 플로어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학년과 중학년 이상 아이들은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1학년, 2학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2학년 아이들부터는 굉장히 똑같이 잘 되고 있어요.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1시간 수업을 했다. 그러면 30분으로 딱 끊어서 한 일주일은 그렇게 30분씩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 자, 이 일주일을 했을 때 제가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일주일을 어머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너스 수업입니다.
네. 네, 보너스 수업이에요. 저 수업료를 받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선생님도 약간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도 트레이닝 하는 세션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저학년이요. 네, 1학년, 뭐 7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절반으로 쪼개서 30분 정도 수업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간단하게 해서 아이들도 익숙해지게끔 선생님도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학년 이상은요. 클래스 플로어를 그대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데 이 자기주도라는 게 바로 선생님의 감독 하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성취도 이제 영어는 그래도 나는 꾸준히 하고 있어. 사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봄에 비해서 아이들이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교재가 바뀌니까요.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진짜 영어는 하나도 안 쉬고 해가지고 너무 자신이 있어요. 제 친구는요, 지금 5개월째 학원을 안 가고 있어요. 아시죠? 네. 이런 일들 다반사입니다. 자, 언택트만의 흥미로운 콘텐츠들.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하죠. 좀 풀어드릴게요. 자,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해주실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녀의 진도, 학습량, 태도 체크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이미 하고 계세요. 아시죠? 네, 이미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셀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선생님 숙제를 보내려고 하는데 저 오늘 시간 다 썼어요. 그러면 엄마 거 가져와. 그러면 이제 엄마 거나 아빠 거나 뭐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선생님 전화번호 한테 바로바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아이들이 좀 더 긴장합니다. 아시죠? 자기 핸드폰으로 그냥 보내면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저는 심지어 할아버지 핸드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어머님들도 보시겠죠. 얘가 얼만큼의 수업을 했거나. 근데 막 사진이 20장, 30장이에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시겠죠? 네. 자, 저희 수업하고 있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애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남자아이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네, 오른쪽 화면에 아이들이 한 명 친구가 이거 헤드셋 지금 끼고 여기 마이크에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 같은 헤드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필요하고 구비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이런 식이 아니죠. 요거를 구매를 하자 해가지고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서치 안 하고 바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야 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네. 자, 이런 수업 해보셨습니까? 네, 코로나19 클래스 해가지고 What is coronavirus 해가지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coronavirus for kids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 화면이 안 나왔나요? 네. 요렇게 영상이 들어가서 Coronavirus for Kids, for Kids를 붙이는 게 저의 팁이에요.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고르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로 자기는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10초만 보고 가실게요. Hello, my name is Coronavirus. I'm sure you've heard my name before, but you may not know an awful lot about me. I'm really small. Even if you used a microscope, you wouldn't be able to see me. And there are lots and lots of copies of me. Can you guess how many copies of me would fit onto the end of a tiny pin? Well, the answer is millions and millions. 네, 여기에 보시면 자기는 굉장히 작대요. 그쵸? 자기는 굉장히 작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비디오 뒤쪽으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은 감염에 예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막 스니즈하거나 커프할 때 이렇게 슬리브에다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맞아, 우리 이러이러하지. 그러면 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어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어 선생님, 이런 영어 수업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죠. 자, 여기 이제 수칙이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외우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여줄 때요. 줌으로 보여주시면 제 PC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면 끊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아이들한테 쏴줍니다. 자, 음소거하고, 자, 2분 30초짜리 영상이니까 다 같이 보고 얘기 한번 해보자 해서 각자 링크를 네, 나오라고 해가지고, 네, 유튜브 가가지고 보고 같이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클립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들하고, 자, 이런 얘기 있었지, 저런 얘기 있었지 해가지고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네. 강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타클래스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산타클래스에서 성견지명이 있으셨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또 이북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일단 IWB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북 활용, 교재, 부가자료 활용 너무너무 좋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 관리가 됩니다. 자, 빅박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이 원래 LMS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의 아이디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한 거는 지난 세미나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도서관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같이 가능하고요. 자, 레벨 테스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세미나, 각종 세미나의 이제 인포메이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신간 교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교재 하나는 바로 Develop입니다. Reading Feature Develop 1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고요. 자, 이런 부분들 다 사용하고 계시죠.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쉬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여름이었어요. 지금도 여름이지만, 네, 아이들이 이 시기에 어디를 놀러를 가더라고요. 이 시기에도.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네,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줌 수업이니까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교재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이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영어 수업 해야 된다고 들어간 노트북 챙긴다는 거예요. 주섬주섬. 오케이. 매우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그 친구도 학습이 뒤처지지 않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가서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 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링크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제가 걸어 놓을 수 있고 메모들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각 챕터별로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하나씩 돼 있어서 이 Amazing Ancient Egyp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애들한테 요거를 링크를 다 줌으로 쏴줘서 채팅창에다가 쏴줘서 그거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따라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기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애들이 듣고 따라하거든요. 이거 그냥 똑같이 가시면 돼요. 네, 똑같이 가시면 되고 부가자료 같은 경우에는 활용 많이들 하시죠. 단어 체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제 워크북도 숙제로 해오고 부가자료로 또 옵셔널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네 required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걸 해준지 해서 프린트해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미리 다 해가지고 보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제 활용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아이들한테 교재를 배부를 하실 때요. 배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봄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요. 선생님들이 각 학원에서 공부방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집 앞까지 배달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도 한번 해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 원 앞에다가 박스에 아이들 이름 싹 적어가지고 쇼핑백들 쫙 놔두면 자, 앞으로 24시간 드립니다. 와서 픽업해 가세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픽업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제 팁이고요. 자, 빅박스 웹버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링크 같은 경우는 빅박스 산타클래스에 들어가셔도 이제 찾아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산타클래스 카페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 포스팅들이 몇 개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Word Challenge하고 Expression Forest. 이거는 수업 중에 액티비티로 가능해요. 네. 액티비티로 가능을 해서 Word Challenge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의 팁을 또 날려드립니다. 네. 아이들에게 3번 선생님 찬스를 쓸 수 있게 해요. 자, 클릭은 제가 하고요. 애들이 이제 월드 챌린지니까 바로 뭐냐면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지선다가 나와서 그 중에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답을 듣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점점점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티처 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만의 학생 계정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학생 계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Expression Forest 같은 경우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익스프레션 하나를 배우고 따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이 나와요.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을 같이 해보는 거죠. 애들이 불러주면 제가 클릭 한다는 거죠. 네,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노란색은 숙제입니다. 네, 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산타클래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이 퀘스트를 보고 할 수도 있고요. 홈워크, 그 옆에 홈워크이요. 그리고 퀘스트는 여기 빅박스에서 주로 이제 퀘스트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딩 오션스 그리고 클래스 부스터 각 책마다 클래스 부스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단어 그리고 문장 학습 그리고 퀴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제가 빅박스 활용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지금 요거 테이블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린샷. 네, 스크린샷 한 번씩 하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아까 퀴즈 있죠? 월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자, 얘들아 이거 뭐니? 그러면 애들이 뭐 농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선생님 찬스 3번 쓸 수 있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점수를 점점점 같이 높여 나가는 거죠. 하고 나면 이제 이번 주 랭킹이 있어요. 랭킹이 얘들아 우리 이거 전국단이거든요. 92 했어. Very nice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애들마다 우리 52 해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애들이 좋아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월드 챌린지 하나는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게임은 언제 해야 될까요? 수업 초반? 중반? 끝날 때쯤이죠. 네, 끝나기 10분에서 15분 전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너무 열심히 했어. 우리 월 챌린지 한번 해볼까 오늘? 해서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끝날 때쯤 굉장히 한박 웃음 지으면서 열심히 따라하게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 부스터예요. 클래스 부스터에 들어가시면 각 책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드 플래시 해가지고 단어 발음 따라하고 이러는 부분 좋고요. 네, 월드 매치, 퀴즈, 언스크램블, 서머리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는 약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네, 같이 해주셔. 오늘 이 1과를 배웠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퀴즈를 해볼까?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클래스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래스 카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산타클래스하고 제휴가 맺어져 있어서 산타클래스에 있는 그 교재들 있죠. 교재들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래스 카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을걸요. 그래서 단어 암기를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서 같이 조금 외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외웠으면 문장도 외워야지 주의예요. 네, 그래서 문장도 같이 외우고 드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죠? 이제 퀘스천, 약간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의 웹페이지예요. 왼쪽에 로고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 시험은 이걸로 봐요. 저는 이걸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쇄 기능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쭉쭉쭉쭉 해서 그거로 화면을 펼쳐지면 애들이 노트에다가 1번부터 답만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채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퀴즈 타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업 끝나기 10분에서 15분 전 이제 모든 이제 일과를 만약에 오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 퀴즈 타임으로 단어 한 번씩 해볼까 해서 요거 좀 활용 많이 하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초반부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퀴즈 배틀 말해 뭐합니까? 애들 환장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걸로 같이 텐션 업 해주시면 됩니다. 카웃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클래스 카드의 약간 USA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클래스 카드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 찾아보시면 내가 굳이 안 만들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카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US 버전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냥 새로운 단어 이미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래서 카웃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그 전에 회원 가입을 해야겠죠. 무료예요. 네, 무료 버전, 유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창에 지금 제가 사이트 월즈라고 적어놨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이트 월즈나 ESL이나 아니면은 그냥 subject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math 해가지고 K 하면은 이제 킨더가든 애들 그 정도 사용하는 매스죠. 뭐 shape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단어들이 굉장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같이 퀘스천을 해보는 거죠. 자, kahoot.com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애들한테 퀘스천들을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퀘스천들 보이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kahoot.it 라고 이제 들어가면 아이들이 요렇게 세모, 네모 이렇게 요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정답이 뭔지 애들이 이제 클릭하면 그게 이제 점수가 쌓이면서 웹상에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도조. 자, 클래스 도조. 온라인 칭찬 스티커입니다. 자,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온라인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뭐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기는 한데 클래스 도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무료 버전이고요. 네, 무료 좋아합니다.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캐릭터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캐릭터들이 한 개씩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의 오늘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죠.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돼 있고요. 그룹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뭐 helping others 혹은 on task 해가지고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한 명씩 이렇게 주시면 좋아요. 자, 스킬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칭찬을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러면 저희는 뭘 많이 사용을 할까요? 첫 번째, 숙제. 그죠? 숙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업을 잘 따라와 줬는지. 이 두 번째,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칭찬을 조금 부여를 해주면 애들도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의 레코드를 트랙할 수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앱을 많이
저기 다운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는 편에서 선생님의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여줘도 아이들의 칭찬들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칭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도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는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싶으시면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도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미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거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더니 밑에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그냥 엑셀로 했었는데 이걸로 한번 바꿔봐야겠네요 라고 이제 코멘트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줌 액티비티 해가지고 이거 조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줌이니까 가능한 것들, 네, 줌이니까 가능한 액티비티인데 바로 첫 번째는 go find something이에요. 자, 이거는 연령층 불문하고 모든 아이들한테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go find something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하기 힘들죠. 그쵸? 하기 힘들고 show and tell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또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줌 안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go find something 한번 해볼까? 해서 go find something pink 하면은 애들이 자, 방 안에서만이야. 방 안에서만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막 이렇게 보다가 Alright, I found something pink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쵸? 자, 이거는 핑크고요. 핑크 하이라이터예요. 핑크 하이라이터고 내가 when I draw it, it shows pink. 그쵸? 이게 핑크색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게임들을 한번 해보시고, 단순한 걸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형용사를 애드업하는 거죠. 보시면, alright, guys, go find something white and point 하면은 흰색에 조금 포인트, 뾰족한 게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은 보통 애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펜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펜 같은 경우 그러면 애들이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는 여기는 포인트하고요. 여기는 화이트 컬러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마다 주제를 정해서 show and tell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집에서 바로바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액티비티는요. Where am I? 자, 이거는 줌의 가상 배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뒤에는 없는데 줌에서 같은 경우는 가상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프랑스 사진을 뒤에 띄워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바로 클릭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Where am I?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이제 it's France. 저 이제 Franc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전에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준영이가 Where am I? 한번 준비해볼까? 사진 2장 정도 준비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해오죠. 네, 준비를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준비를 해와요. 준비해서 자, Where am I?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가상 배경이 뜨죠. 근데 이게 무슨 리조트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나 저기 가봤어. 애들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좀 재미있게 이런 Where am I? 해가지고 자기 얘기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컨텐츠에 집어넣지 않았던 겁니다. 자, find differences 해가지고 선생님이 판서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저의 위주로, 그쵸? 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해줬다면 이제 잼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잼보드에서 여기 밑에 지금 링크를 한번 이제 올려주실 건데요. 그 링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제가 만든 잼보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잼보드라는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네,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구글에서 이렇게 화면을 12분 들어오셨습니다. 13분. 네, 마구마구 들어오시죠. 네, 다들 지금 에딧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가 지금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20명 가까이 막 오고 계세요. 벌써 들어왔습니다. 네.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요거를 지금 띄워놓고요. 벌써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자, 왼쪽에 펜 기능으로 해가지고 애들 팀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노란색으로 해서 사진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동그라미로 할 수 애들이 막 이제 찾는 거죠. alright. 그리고 지금 팀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빨리 찾을 수 있게 사진을 2개를 다른 거를 해놓을 수 있어요. 정말 잘 활용하시는데요, 지금. 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Find differences, 7 differences. 자, 7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 아이들마다 색깔을 할당을 해주셔도 되고요. 팀별로 색깔을 할당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찾았는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nd Difference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화이트보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two teams 이제 나눠요. 자, 한 팀 같은 경우 이제 왼쪽에다가 오늘 배운 거 단어들 한번 다 적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LO 뭐 이렇게 쓰기도 하긴 괜찮은데 왼쪽에 스티커 메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것 같은 경우는 뭘 해볼까? 막 예를 들면 ancient Egypt요 해서 이집트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이집트 뭐 해서 자기들만의 메모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같이 코워크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툴은 이거 말고도 유료로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쉽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잼보드예요. 구글에서 베이직하게 지금 무료로 지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너무 좋죠. 네,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여기서 같이 아이들이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잘 사용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저의 데일리 루틴입니다. 자, 저의 데일리 루틴은 어떻게 하냐면요. Before class 해가지고 한번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아직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아이들하고 같이 대거 만나보는 거죠. 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 문자를 미리 보내서 예를 들면 토요일 이제 학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좋아요. 특히 아빠가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좋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10시부터 2반 아이들 그러니까 몇 반을 이렇게 다 같이 해도 좋고요. 그래서 한 반을 굳이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이 와서 되는 거 확인하고 들 그냥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들이 소요가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뭐 줌을 깔고 세팅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좀 더 보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시부터 11시까지 누구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먼저 한번 싹 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during class 같은 경우에는 홈워크 체크하는 부분 저는 이제 한 명씩 검사를 하고 카톡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일단 숙제를 다 해왔는지만 체크를 먼저 하고 자세한 부분은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코멘트를 같이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산타클래스의 부가 자료에 이미 월드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안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클래스 카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텍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요? 지금 보여주시고 아까 산타클래스에서 이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러 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fter class 같은 경우에는 homework, 네, 홈워크로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안내 문자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봄에 제가 그 줌을 어떻게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만들어 둔 게 제 블로그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거기 댓글 다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해야죠. PPT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미 제가 받은 질문들은 이미 조금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말씀을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주도가 만약에 되어버리면 이게 나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아이들이 자기주도를 100% 할 수 없다라는 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게 되려면요, 환골탈퇴를 해야 돼요. 그죠? 정말 바닥부터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아이한테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가장 보통의 아이들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와서 정말 퍼펙트한 팀워크가 일어나는 거는 가장 좋은데 그 일이 잘 안 일어나죠. 네, 잘 안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관리 감독을 계속 해줘야 되고 티칭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고 그거를 소화를 시켜 오는데 자기주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리딩을 잘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줌으로 가고 빅박스 활용을 좀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뭐 안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선생님은 어떤 역할, 여기에서 리딩을 해주는 역할, 관리 감독을 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역할을 인지를 하시고 그쪽으로 리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툴들을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거 어떻게 다시 보기 해요?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다시 보기는 지금 바로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저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라는 퀘스천들이 있어요. 뭐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먼저 시작을 하세요. 일단 한 가지를 해보시고요. 일주일을 해보시고 2주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툴도 괜찮겠다 하면 그때 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시고 지금 가장 베이직한 수업 중에 가장 코어이면서 베이직한 거를 먼저 줌을 통해서 해보시고요. 거기에 하나씩 애드업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오버웰럼 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스터가 되어 계실 겁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조금 해봐야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툴들이 편해요. 편하고 손에 잘 익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퀘스천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잘 하실 거예요. 퇴원율 없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업들이 꾸준히 지속이 되고 오히려 그 동네에서 이런 어떤 언체크트 수업을 리딩하시는 선생님으로 되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화이팅! 바이바이!